안녕하세요. 샤라코치 임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에 집에서 나오는데 저희 아파트에 저희가 주상복합인데 주상복합이 보통 주거동하고 상가동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연결이 돼 있고 2층이 약간 테라스처럼 되어 있는데 2층 정원에 단풍나무들이 좀 있거든요. 예쁜 애기손 같은 단풍잎들이 비에 떨어져서 주차장, 상가 주차장 들어가는 진입로에 쫙 있는 거예요. 아침에. 그래서 제가 비가 오는데 우산을 들고 나오다가 그거를 놓치기가 아쉬워서 사진을 한 거 찍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바깥쪽을 봤더니 길 건너에 또 다른 동들이 있거든요. 저희 주상복합이 1차, 2차, 3차 이렇게 돼 있는데 2차 아파트 쪽에 또 은행잎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오고 비에 젖은 도로에 단풍잎은 떨어져 있고 고개를 들어보니 은행잎들이 떨어져 있고 또 그러다가 이제 우리 회사 쪽으로 이렇게 오다 보니까 또 벚꽃나무 잎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만추구나. 이제 겨울을 부르는 비가 내리는구나. 그런데 제가 오늘 좀 옷을 두껍게 입고 와서 그런지 추운 거는 못 느꼈어요. 바람이 막 매섭게 너 겨울 추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 이런 추위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계절을 느끼기 되게 좋은 날씨다. 그래서 아침부터 와서 수능 수학도 녹화하고 또 제가 이제 12월에 마지막으로 또 여러분하고 송강상에 밀키트 공부할 거예요. 마지막 공부입니다. 대표님이 다른 일로 잠시 이제 시즌1을 마감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 그거를 또 이제, 녹화를 해서 편집을 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보여드려야죠. 그리고 지금 제가 또 3시에, PT가 있어가지고, 운동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여러분하고 라방을 하고 가야겠구나. 그리고 또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올린 영상 중에서, 아빠들의 무관심과 아빠들의 또 명문학교에 대한 기대감, 그런 거를 짧게 릴스를 올려드렸는데, 그거에 대한 반응이 또 여러분이 좋더라고요. 지난번에 영상 하나는, 제가 내렸는데, 그건 다시 편집해서 다시 재업할 거예요. 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다정민님,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은 윤기현쌤, 수학작가 윤기현쌤하고 수능 수학을 분석했는데, 와, 내용이 정말 좋더라고요. 장표를 24장 만들어 오셨는데, 한 개 한 개 우리 초등부터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기본을 알려주셔가지고 참 좋았어요. 제가 편집해서, 월요일 날, 업로드 하려고 해요. 지금 매주 월요일 날 수능 국어 업로드 했거든요. 이제, 수학 업로드 합니다. 과탐하고 사탐은 어차피, 1년 후에, 다음 학년도에는 통합과학, 통합사탐이기 때문에, 사회이기 때문에, 그거는 안 할까 해요. 그래서 그냥 국영수만 하고, 근데 제가 선생님들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2026 수능 분석을 하면서 초중등들이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를 꼭 넣어달라. 그래서 그걸 갖고 강의했는데, 진짜 좋아요. 강의가. 어서 오십시오. 파워프로님. 좋은데요, 아이디? 파워프로님. 네. 지리지리님, 네. 에스희님, 네. 어서 들어오십시오. 네. 이렇게 하다 보면 제가 옆에 지금 패드를 놓고 핸드폰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인스타에서 손 흔들기를 하라고 이렇게 알려줍니다. 네. 네, 신재님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참, 계절이 지나가는 것들은, 참, 인간의 의지와 관계없이 자기들의 질서를, 지키죠. 양재천을 걷다 보면 정말 사계절을 정말
잘 느낄 수 있고 또 저희 그 도로가 그 메타세콰이어가 쫙 양쪽에 도로에 있어요. 예. 그래서 되게 서울에서 아름다운 도로로도 많이 뽑혔거든요. 예. 자연을 느끼고 계절을 느낄 수 있다는 거는 굉장한 복이죠. 예. 그리고 또 인간의 한계도 알게 되고 겸손해야 된다는 것도 배워지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참 좋다. 해피 형님, 네, 어서 오십시오. 네. 기은쌤이 회 같은 걸 잘 못 먹어요. 서산 사람인데. 그래서, 뭔가 보양식은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오늘은 낙지와 삼치구이를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둘이 갔는데, 사실 2인분으로는 좀 많은 양이에요. 거의 3인분 정도 시켜서, 뭐 조금 남기더라도, 예, 맛있는 거 대접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영양식으로 먹고, 잠깐 이야기 나누고, 예, 돌아가셨습니다. 예. 사실은 학원 선생님들은 아침 시간, 자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10시까지 오시려면 또 얼마나 준비하고 오셔야 돼요. 예,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죠. 근데 그분들이 대치동의 찐 정보를 여러분에게 아낌없이 드릴 수 있으니까 너무 좋죠. 네. 스노우 SY 러브니, 안녕하세요, 코치님.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사람을 만나고 인연을 맺는다는 것도 좀 합이 맞아야 돼요. 합이. 예. 뭔가 이렇게 인력, 끌어다니는 힘처럼 그냥 만났는데 또 보고 싶고 자꾸 얘기하고 싶고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첫 만남에서 아닌데? 라는 느낌 들 때 있잖아요. 저는 좀 그런 게 조금 발달돼서 빨리 와요. 그래서 제가 저한테 마음을 이렇게 다독여요. 너 판단이 틀릴 수도 있어. 한 번 더 봐. 지금은 좀 참어.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저한테. 그리고 인생 자체는 수모를 견디는 거야. 수모를 견디는 사람이 열매를 딸 수 있어. 저는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저를 많이 추스려요. 근데 처음부터 아닌 사람은 또 그렇게 또 아니더라고요. 아무리 이쁘게 보려고 해도 예쁘게 안 보여. 그러면 일단 반성하죠. 너 나이가 지금 몇 갠데 이렇게 옹졸한 마음을 갖느냐. 그런데 제 옹졸이고 아니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안 맞다고 느껴지는 거야. 그 사람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나랑은 안 맞는 사람이다. 코드가 안 맞고 뭔가 삐걱대고 좋은 사람이야. 근데 나랑 있으면 불편해. 이런 느낌 있잖아요. 못된 성격이죠. 성질 머리 나쁜 거죠. 네. 그래도 저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부드러워진 겁니다. 제 어릴 때 친구들이 보면 깜짝깜짝 놀래요. 야, 너 인간 됐다. 제가 아주 뾰족했었거든요. 아주 뾰족했고, 예민하고, 직관도 아주 좋고, 예, 그래서 어른들도 조금 이렇게 움찔움찔 그랬었거든요. 예, 지금은 뭐, 동네에 있는 우리, 선배 언니들하고도 뭐, 여행도 갔다 오고, 같이 노래도 부르고, 뭐, 막 그렇게 됐습니다. 네. 미나상님, 코칭 오랜만이에요. 라방 함께 할 수 있어 좋아요. 미나상님 보고 싶네요. 부산도 가고 싶고. 예. 부산 아마 이제, 이번 달에 딸이 잠깐 나와요. 그래서 딸이랑 같이 아마 부산 한번 갈 것 같아요. 예, 뭐, 할 일도 좀 있고, 또 부산에 가서 먹고 싶은 것들도 있고, 제가 또 부산 좋아하잖아요. 부산 가고 싶네요. 네. 파워프로님, 항상 제 방만 보다가 라방은 오랜만이라 좋네요. 인스타에 최근 제 방이 없어서 유튜브로 보고 있었어요. 있는데, 파워프로님, 있는데요. 지금 인스타가 뭐가 바뀌었냐면 저만 그렇게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인스타가 그 숏폼이 인기순, 최신순이라는 게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보통 왜 그 피드가 있고 예, 그리고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그 유튜브 동영상이 있잖아요. 동영상을 한번 누르면 아마 인기순이 될 거예요.
한 번 더 누르면 최신순이 돼요. 예. 저도 그거가 좀 불편한데도 뭘 만들었더라고, 자꾸만. 있습니다. 최근 제방 있고요. 그리고 인스타에 또 저희가 라방한 거는 유튜브에 올려놔요. 유튜브 라방은 제가 지금 당분간 안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컴퓨터 새로 산 기기들이 완벽하게 익숙해지면 할 거예요. 지금은 다 이렇게 편집해서 올립니다. 미나상님, 여행이 너무 좋아 보여서 저도 나중을 꿈꿔보았어요. 네, 부산에서 멋진 만남 또 기대해 봅니다. 여행이요. 뭐 너무 좋진 않았지만 너무 나쁘지도 않았어요. 예, 일단은 후쿠오카는 제가 몇 번 간 데인데 또 같이 가는 사람에 따라 계절에 달라서 조금 새로운 것들도 있었고요. 일단은 70, 80된 어른들이잖아요. 예, 그리고 나름 인생을 굉장히 열심히 사신 분들이고 배울 게 많죠. 예. 근데 또 저는 막내니까 머리깡도 부렸다가 땡깡도 부렸다가 그럴 권리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또 재미있었죠. 네. 예, 바뀐 거예요, 인스타가. 인스타가 요즘에 쓸데없는 거 이렇게 에너지를 쓰네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왜 최신 영상이 없나 그랬더니 셀렉할 수 있어요. 그랬더니 뭐 어떤 영상은 막 70만 조회수도 있고, 예전에 또 쇼츠 처음 만들었을 때는 조회수가 진짜 높더라고요. 예, 몇십만짜리들이 많아요. 인기 있는 쇼츠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은서님 들어오셨네요. 부산이 진짜 도로가 뭐랄까 좁고 길고 평탄하지 않아서 부산에서는 택시를 타도 불안해요. 기사분들이 너무 난폭 운전을 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손님 입장에서는. 근데 거기에서 운전한다는 게 쉽지 않죠. 예, 쉽지 않죠. 예, 그래도 뭐 멋진 차를 구매하셨으니까 예,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당직 근무하고 오늘 휴가예요. 잘 됐네요. 잘 됐네요. 우리도 이제 1월에 차를 바꾸거든요. 예, 차를 3년을 탔어요. 3년을 타고 이제 다른 차로 바꾸는데, 남자들은 그 차에 대한 로망이 있나 봐요. 정말 우리 남편은 그렇게 스포츠카에 로망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타는 차도 되게 이렇게 좀 낮은 거거든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조수석에 있어도 불편하고 천장도 낮고 거의 누워서 가야 되고, 저는 아주 좋아하는 차가 아닌데,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SUV로 바꿉니다. SUV. 예, 그래서 새로운 차 오면 또 저야 뭐 운전을 안 하니까 조수석에서 이제 종알종알 떠들고 있죠. 제가 캐나다 살 때 SUV 큰 거를 좀 몰았었거든요. 제가 그때는 운전을 했습니다. 예, 지금은 안 하지만 SUV 편해요. 근데 승차감은 약간 세단에 비해서 좀 불편할 수 있지만 요즘은 차들이 다 잘 나와서 좋더라고요. 예, 저도 기대합니다. 네. YJK님, 코치님 안녕하세요. 지난번 대전 MI 설명회 때 직접 뵌 뒤로 더 친근하게 느껴지네요. 그런 마음으로 늘 강의를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셨구나. 명인 설명회 때 보셨구나. 대전에 최근에도 좀 갔다 왔죠. 최근에도 갔다 왔고, 제가 10월 달에는 과천에서 강의가 있습니다. 외부 강의가 과천 강의가 있어가지고 또 여러분들 아마 만날 수 있을 텐데, 저는 주로 이제 기업들하고 방송 강의를 하는데 대부분 건설회사 큰 기업들하고 강의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또 수도권 입시 전략 지금 강의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외부 강의를 하고 너무 이 내용은 좋다라는 거는 저희 유튜브 샤론코치 TV의 멤버십 샤플이 있어요. 샤밀리 플러스 샤플을 위한 또 강의로 또 새로 만들어서 전달하거든요. 이번에도 이제 그 비수도권에 지역 인재 전형이 있다면 수도권에는 지역 균형 전형이라는 게 있어요. 그 강의를 또 메인으로 또 해드리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종일 강의 자료 만들었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네. 오늘은 제가 베스트 하나 입고 나왔어요. 어제 사실은 이태원에 갔는데 전 사실 브랜드를 몰라요. 그런데 어제 우리 그 예전에 흔한 엄마에서 김PD라고 하셨던 분이 저랑 그 미국 대사관 인플루언서로 예, 같이 미국에 다녀왔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픽픽맘 TV라는 채널을 운영을 해요. 예. 그래서 그분하고는 이제 미국에서 거의 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아주 친구가 되었죠. 예. 그래가지고 어제 이제 간만에 진짜 뭐 1년에 한 번 보나 해요. 근데 제가 어제 병원 간 김에 이태원에서 만났거든요. 그래서 어제 제가 이 옷을 샀습니다. 네. 그것도 뭐, 알려줘가지고. 근데 이게 젊은 브랜드래요. 젊은 친구들이 입는 브랜드인데, 제가 그, 이태원에서, 현대카드 뒤쪽에, 이렇게 쭉 그 몰드를 보니까, 대략적으로 단가가 한 개에 한 20만원 정도 하더라고. 옷은 한 20만원, 그 다음에 액세서리 같은 것도 15에서 20 정도가 아마 한 사람이 살 수 있는 구매 정도인가 봐요. 예. 그래서 거기에서 뭐 이게 뭐 무신사에서 나온 디자이너가 만든 브랜드인가 봐요. 근데 뭐 아주 좋은 옷은 아니에요. 소재가. 캐시도 막 조금 들어있는데 이 디자인 같은 게 조금 예뻐요. 그래서 짧은데 그래서 색깔이 올리브 그린이 이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 입었는데 기분이 좋던데요. 괜찮아요. 방금 멤버십 정보를 봤더니 벌써 47개월째라고요. 아, 그랬나요, 우리가? 네. 꾸준하게 멤버에 있어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기운이 나고, 또 저는 그분들을 위해서 매월 새로운 강의를 만들죠. 그러니까 멤버들이 이제 그 제가 하는 오픈 강의 중에서 좋은 것들이나 조금 약간 시크릿한 것들을 멤버로도 넣지만, 새로운 강의를 항상 만들어 드리거든요. 멤버만을 위한 강의.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 샤론코치 TV 멤버로 좀 가입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정HR님. 코치님 방송이랑 강의를 참 열심히 들었는데요. 이제 아이가 대학에 가고 나니 코치님 뵐 일이 줄어드네요. 아이가 대학에 가기만 하면 참 좋기만 할 것 같은데 그렇지만도 않네요. 어쩌면 아이 대학 보내려고 코치님 강의 찾아들고 할 때가 좋았다 싶은 날입니다. 코치님 반갑습니다. 아이 반갑습니다. 저 그 대치동이나 도곡동 지나가다 보면요.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분들 많아요. 제가 이 일을 오래 했잖아요. 20년 넘게 하다 보니까 지나가다가 진짜 와서 막 얘기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럼 저는 그분을 잘 모르지만 그분은 저를 알잖아요. 그럼 그런 얘기 많이 하세요. 뭐 군대 갔어요. 대학 갔어요. 뭐 어디 고등학교 갔어요. 이런 얘기 많이 해주면 제가 진심으로 정말 축하해드리면서 고생했다고 애썼다고. 그런데 저 오늘 방금 전에도 미국에 있는 아들하고 딸하고 다 페이스톡 했거든요. 아들은 페이스톡 하고요. 딸은 보이스톡 합니다. 그것도 개성이에요. 근데 아직까지도 막 그 취업 얘기, 그 다음에 뭐 이성 얘기, 재테크 얘기 다 하거든요. 정말 저희는 수다쟁이들이에요. 그래서 정말 얘기해요. 근데 아이를 키우는 게요. 어느 누구도 탄탄대로 없어요. 구비예요. 구비. 예전에 뭐 할머니들이 자기 인생을 책으로 쓰면 몇 편 쓴다 뭐 이런 얘기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막 굴곡지진 않았어도 왜냐하면 전 시대가 그렇게 굴곡진 시대는 아니죠. 뭐 6.25 전쟁을 치르고 이런 분들은 뭐 더 험하게 살았고 또 뭐 IMF를 겪거나 뭐 이런 또 경제적으로 또 힘든 시기를 겪은 분들도 있는데 전 그래도 굉장히 운이 좋아서 그렇게까지 아주 어렵진 않았지만 그래도 아이를 키우면서 입시라든가 이런 저 아들 고등학교 고교 입시만 7번 한 사람이잖아요. 말 다 했죠. 예. 그리고 뭐 한국에서의 입시, 미국에서의 입시, 또 미국에서의 취업, 한국에서 취업, 뭐 고시 안 해본 게 없잖아요. 정말로. 그래서 제가 이번에 새로운 책 하나를 지금 온 거를 이제 기획하고 쓰고 있는데 정말 해줄 얘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출판사에서 너무너무 좋은 내용이라고 선생님 이거 늦게 되니까 다 써달라 그래갖고 지금 제가 아마 12월부터는 원고 작업에 많이 들어갈 것 같긴 해요.
정말 굽이굽이 안 해본 게 없는 그 많은 얘기들을 다 풀어서 여러분에게 이게 내 마지막 책이겠구나 생각하고 지금 하려고 하는데 이쪽 마음에서는 하기 싫다예요. 내가 이거 해서 뭐하냐. 하기 싫다. 책이라는 건 절대 여러분 돈 벌려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또 제가 뭐 책 한 권 더 쓴다고 명예가 올라가겠어요. 부가 올라가겠어요. 그런데 뭔가 숙명이다. 내 임무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쓰는 거예요. 근데 그 목차는 다 뽑았거든요. 진짜 할 얘기 많던데요. 정말 제가 할 말이 많더라고요. 여하튼 학교 들어간 거 축하드리는데요. 할 게 진짜 많습니다. 앞으로 이제 대학을 들어갔다는 얘기는요. 농사로 지면요. 그냥 밭을 하나 산 거예요. 밭. 근데 이게 좋은 밭이냐 자갈이 있는 밭이냐 아니면 늪에 있는 밭이냐 이런 거지. 좋은 밭을 샀다. 거기에다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씨 뿌려서 키우고 흉작에 대비해야 되고 잘 되면 또 추수해야 되고 병충해 예방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정말 인생 길다. 근데 오늘 이순재 선생님 돌아가셨다는 얘기도 있었고 변웅전 씨 돌아가셨다는 얘기도 있고 85세 91세 아예 질병이면 70대 때 사망하는 경우가 많고 그냥 그럭그럭 그냥 작은 병을 앓는 사람들은 85세 정도 들어가시는 분도 많고 아니면 건강하다 활발하다 90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몇 년 안 남았죠. 더 열심히 더 이렇게 의미 있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도 합니다. 훈서님 새 책이라니 정말 기대됩니다. 제가 책 낸 지가 꽤 됐죠. 그래서 이렇게 다 추려봤는데 제가 목차 뽑고 나서 병나서 입안이 좀 다 헐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텍스트로 쓰면서 그 링크라든가 꿀팁 같은 거 바로바로 볼 수 있는 정보들을 제가 지금 다 만들어 드릴까 합니다. 제가 이제 강의를 만들거나 이제 어떤 그 새로운 지식에 접근할 때 하는 그 하우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여러분에게 착착착 드릴 것 같아요. 드릴 것 같아요. 네. 정님이 코치님 정말 위로가 되는 말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여튼 대학 들어갔잖아요. 축하드려요. 대입이 이제 밭을 산 단계라니 수학 단계인 줄 알았어요. 아니요. 밭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옥토를 사냐, 그쵸? 자갈이 많은 데를 사느냐, 다 다른 거예요. SYSPJA님이 영유 3년 차입니다. 연계 5반을 가야 할지 일반 어학원을 갈지 아직도 고민입니다. 고민이 자꾸 되돌이표가 되나요? 이거는 영유 3년을 얼마나 충실하게 보냈느냐에 따라 달라요. 그래도 학생이 5세 반, 6세 반, 7세 반에서 그 영유에서 그래도 한 상위 30% 안에 들 정도로 성실히 했다. 숙제도 잘했고 예복수도 잘해서 돈이 그렇게 아까울 정도가 아니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저는 연계는 원하지 않아요. 그냥 일주일에 3번 정도로 어학원으로 가라. 그런데 똑같이 영유를 다녔는데 뭐 결석도 많았고 예복수도 못했고 그냥 정말 무늬만 영유였다. 그래서 아이가 자기가 말하고 또 자기가 생각한 글로 못 쓴다. 책도 많이 읽었다. 그렇다면 절대적인 시간량은 부족한 거예요. 그럼 1년 정도 주 5일 반도 괜찮다. 이렇게 판단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뭐 영유 3년만 다녔다고 애가 잘하면 너무 좋죠? 근데 아닌 경우가 훨씬 많죠.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수학학원도 그 출신 애들이 다 잘합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이건 아이가 하기 나름이다. 이제 유치원은 그래요. 특히 영유는 학원이잖아요. 부모가 얼마나 정말 많이 서포트 해주느냐에 따라 나오는 게 달라요. 아웃풋이. 근데 여기에서 그 아웃풋이
막 단어를 막 많이 외우고 한 바닥 두 바닥 패턴대로 글쓰기는 아니에요. 그러면 영어를 정말 싫어하게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저는 영유를 가라고 하는 사람이지만 영유에 피해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예. 잘못 배우면 안 돼요. 예. 영어는 즐겁게, 특히 외국어는 즐겁게 해야 됩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JXNS55OK님. 안녕하세요. 부천 상동 초5 여아. 수학은 CMS에서 중1 시작했고요. 영어는 청담을 다니는데 내신하는 영어학원을 옮겨야 하는지 고민되네요. 뭐 청담의 이제 레벨이 어느 정도인지를 모르겠지만 중1이 되면 내신 영어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이 청담에서 만일에 그동안에 학원이 많이 없는데 이 청담어학원에서 이 땡땡 중학교 내신을 퍼펙트하게 해주고 그 노하우가 몇 년 됐다. 이거는 누적된 그 경험이거든요. 그렇다면 있어야 되겠지만 만일에 내신을 알아서 해라든가 아니면 기출문제 중에 아주 가볍게 하면 안 돼요. 예. 그럴 바에는 그냥 내신 학원에 가서 내신을 제대로 하는 게 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초5인데 아직은 좀 일러요. 아직은 좀 일르니까 5학년이니까 올해 겨울 6-1까지도 괜찮아요. 근데 왜냐하면 청담에서도 그래머 수업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내신을 옮기라는 거는 중학교 1학년 때. 1학년 때는 내신학원에서 가는 게 더 맞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그 내신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독해 능력이라든가 문법이라든가 어휘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미 돼 있으면 좋죠. 지금은 옮기지 말고 나중에 옮겼으면 좋겠다. 내신은 내신 전문에서 하는 게 더 경험치가 되게 중요해서 그래요. 그만큼 선생님들이 죽어라 하거든요. 학원 선생님들이 이런 거다. 아직은 좀 이릅니다. 지금은 중1 2년 정도 사능이네요. 네. 과학을 좀 시키실래요? 과학을. 과학이 아무래도 좀 어렵기 때문에. 자, 크리스탈님. 영유 3년차. 유치원 초1 연계를 하게 되면 주 5일 가야 되고 어학원을 다니면 주 2회인데 어떻게 더 나을까요? 어학원에서 말하기로 요즘 대치동은 영어는 예체능처럼 깔고 가는 거라 그 시간에 다른 걸 하기도 한다는데 다른 거라 하면 어떻게 서포트 해주는 게 좋을까요? 요즘 대치동은 영어는 예체능처럼 깔고 가는 거다 뜻은 그 뜻이 아니라 그 뜻이 아니고 사실 예체능 그렇잖아요. 프로가 될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냥 힐링 타임, 음악을 듣고 행복해지고 그리고 미술도 내가 화가는 안 되더라도 그림을 보는 감상, 아니면 조금 더 들어간다면 내신에서 하는 것들 정도. 근데 영어는 그런 건 아니거든요. 영어는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중요하다. 이제 이 얘기는 유아 초등 때 유아 때 영어를 많이 한 애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영어를 가볍게 한다 이런 뜻일 수는 있으나 아니에요. 영어는 유아 영어 다르고 초등 영어 다르고 중등 내신 영어 다르고 고등 내신 영어, 고등 수능 영어, 공인 성적 다 달라요. 과목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영어는 그냥 꾸준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치동에서 이런 말 하는 거는 누가 하는 말인지 모르지만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그리고 그렇게 쉽지 않아요. 이번에 수능 영어도 굉장히 어렵게 나왔습니다. 절대평가가 쉬운 수능이 아니란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처음에 막 수능이 절대평가 될 때는 상위권 학생들한테 굉장히 유리했습니다. 왜? 99, 100을 안 만들어도 되니까. 90만 만들어도 되니까. 그리고 그때는 또 굉장히 쉽게 나와서 10% 넘을 때도 있었지만 보통은 4에서 7% 정도다. 어려워요. 특히 올해 같은 불수능에서 영어를 1등급을 받느냐 못 받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아니고요. 영유 3년차 위에 있는 질문하고 비슷한데 이 친구가 어느 정도
4 skills가 된다면 굳이 주 5일 갈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그냥 3회 정도. 만일에 2회를 가게 된다면 1회를 말하기 쓰기라든가 화상영어를 하나 얹어도 돼요. 주 3회 정도는 하는 게 더 맞다. 계속 유지시키셔야 됩니다. 네. JXN님이 많이 고민스러웠는데 답변 감사드립니다. 과학은 와이즈만에 사고 있다고요. 아, 그래요. 잘하고 있네요.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지금 학원을 다 유명한 학원 보내잖아요. 영어는 청담, CMS, 와이즈만. 그 브랜드에 현혹되지는 마세요. 학원이라는 게 브랜드가 준다는 거는 커리큘럼인데 그 커리큘럼을 내가 먹어야지 효과가 있는 거지. 학원 건물도 좋아, 커리큘럼도 좋아, 정작 학생이 공부를 안 해. 꽝이에요. 왜? 그런데 관리도 잘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유명한 학원은 여러분이 정말 아이가 성실해서 거기 있는 걸 다 따먹어야 돼요. 그래야지 효과가 있는 거다. 그 학원에만 다닌다고 믿으면 안 된다라는 것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너무 잠잠한데 하트 한번 날려보실래요? 근데 얘가 이게 안 됐었지? 잠깐만요. 됐는데? 아니 이게 아이패드가 지금 내가 충전을 빼놨었구나. 제가 아이패드 충전 잠깐만 하면서 할게요. 됐다. 됐네요. 됐습니다. 그 학원이라는 거는 여러분에게 뭐랄까 명품 가방이랄까. 저는 이제 나이가 드니까 명품 가방도 안 들어요. 어깨도 너무 아프고 그냥 제일 가벼운 나일론 천으로 된 가방이 저한테 세상 편하거든요. 세상 편하거든요. 학원이라는 것은 여러분 아이의 이력은 될 수 없어요. 어디 다녔다 의미 없어요. 실력으로 승부해야 돼요. 실력. 그리고 지금의 그 실력은 다 내신이에요. 내신을 정말 잘해야 된다. 근데 이제 학군제와 비학군제의 차이는 내신이 수능과 연계되느냐, 내신 따로 수능 따로이냐예요. 사실 지금 비학군제에서 가장 큰 문제는 내신은 잘 따도 수능 최저를 못 맞춰서 좋은 학교를 못 가거든요. 그래서 초등부터 우리가 해야 될 게 내 지역의 시험과 학군지의 시험이 다를 거 아니에요. 중학교는 특히 많이 달라요. 그 실력을 따라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영어 독서할 때 한글 독서랑 지적 수준이 맞아야 되거든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오늘 코치님의 답변들이 확 와닿네요. 분명한 기준의 이야기 감사합니다. 네. 크리스탈님, 유지를 위해서 꼭 5일을 가야 될 거 아니요. 그럴 필요는 없어요. 3일만 가도 되고, 그리고 사고력 수학을 하셔야 돼요. 지금은 골든타임입니다. 그걸 하는 거다. 과학은 실험과학. 크리스탈님은, 초등저 클래스라는 강의가 있어요. 샤론 코치 클래스에 그 강의를 꼭 들으세요. 초등저 클래스, 예비초 클래스도 좋고 초등저 클래스 둘 중에 하나 들어보세요. 목차를 보시고요. 나영님, 예비초 7세 남아 영어는 어학원 2회, 수학은 사고력 1회, 학원은 억지로 가긴 하고 숙제할 때 너무 재미없어 합니다. 초등 때 예체능을 피아노, 미술, 체육으로 비중을 늘려야 할까요? 현재 예체능은 축구 1회 합니다. 얘가 다니는 지금 학원이 영어도 재미없고 수학도 재미없는 거예요? 아니면 수학만 재미없는 거예요? 억지로 하면 안 돼요. 재밌어서 신나서 해야 돼요. 그러면 그 학원이 얘한테 안 맞거나 얘가 실력이 부족하거나 엄마가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숙제를 빨리 끝내야지. 이렇게 이제 7살인데 학원 숙제가 재미없고 길게 하고 지루하면 앞으로 공부하기 힘들어요. 그러면 줄여주든가 빨리 할 수 있게 도와주든가 재미있게 해주든가 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체능은 지금 축구하잖아요. 수영해야 되고요. 수영. 그리고 또 어떤 데는 줄넘기도 좀 하죠.
그리고 미술은 다니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초등 입학하면 바로 그리기, 미술 수업이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미술은 되게 중요해요. 예. 제가 이제 그 방송하면서 편집도 하지만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화면 같은 것도 다 제가 구성하거든요. 그러면 정말 서체 하나 뽑거나 색상 하나 뽑거나 이런 거 되게 중요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미술을, 그러니까 전문화가가 아니라 내가 표현이라든가 이미지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감각이 되게 중요해요. 센스가 되게 중요해요. 뭘 하든지 간에. 예, 저는 미술 교육을 꼭 시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는 거다. 그리고 많이 보러 다니고 그림도 많이 보고 건축도 많이 보고 왜 우리가 황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를 본능적으로 느끼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거 잘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아름다움이라는 거는 굉장히 간직해야 될 것들이에요. 예. 둘 다 재미없다고 이야기하는데 담임선생님 말씀으로 수업은 잘 따라온다고 하고 숙제할 때도 제가 보면 금방금방 끝내긴 해요. 근데 왜 재미가 없을까요? 예. 아니면 이게 얘한테 어떤 의미가 없나요? 우리가 왜 하긴 하는데 억지로 하는 애들 아니면 기본으로 성실하거나 아니면 남의 눈치를 많이 보거나 아주 애기니까 어른들이 하라는 거 한다. 근데 그래도 근원적으로 재밌어야 돼요. 그러면 영어도 재미있는 영상을 보게 하고 수학도 뭐 수학 동화 같은 거 얘가 동기부여가 돼야 돼요. 어릴 때부터 이렇게 너무 학원이나 숙제가 공부가 재미없으면 힘들어져요. 사춘기가 오면 이제 거부하거든요.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미있게 만들어줘라, 애를. 스텔라님, 은지님이 관련된 건가요? 은지님, 맞는 말씀입니다. 초등 3학년 아들을 키우는데 폴리 졸업하고 MI 2년을 다녔는데 본인은 2학년 1년은 실력이 올라서 잘 다니고 3학년 1년은 레벨이 오른 반에 들어가면서 너무 힘들다고 그만두고 싶다고 솔직히 말해주는데 제가 처음에 제 생각, 제 욕심 때문에 이어오다가 지금 그만둔 상태고 요리, 뮤지컬, 영화학원을 보내는데 너무 좋아합니다. 아이가 직접 부족한 부분을 얘기해줘서 고마워하고 있어요. 그랬어요. 약간 그 정체기가 올 때 있어요. 영어는요, 보통 3학년, 4학년 때 그런 게 많이 와요. 유아 때부터 우리가 막 하다가 보면 애들이 이 뇌의 크기와 그다음에 그 읽는 책이 갭이 있어요.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발달 단계라는 게 있잖아요. 나는 뭐 내가 2학년인데 세계 평화라든가 기아라든가 이런 관심도 없는 거예요. 그 나이 때 관심사는 아니거든요. 근데 자꾸 이렇게 무거운 토픽을 주고 얘가 어른인 것처럼 생각을 강요하는 거는 저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나이에 맞게 해도 충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잠깐 쉴 때 영어가 너무 힘들다 그랬을 때는 기본이 잡힌 아이들은 저는 오히려 영어 도서관 같은 걸 추천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실력이 부족해서 힘들어하면 실력을 메꿔줘야 돼요. 도망가면 안 돼요. 그냥 정면 돌파하고 많이 옆에서 도와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추정님이 우아하고 박수 쳐주신 거는 이 답변에 대한 거겠죠. 네. 자, 스텔라님이 코치님 딸 아이가 중1인데요. 기말고사가 끝난 마음이 풀어질 듯한데 이번 겨울방학에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내야 할까요? 독서가 맞는 걸까요? 중1인데 아이가 기말이 끝나면 마음이 풀어질 듯한 데는 엄마의 예측이에요. 얘가 이제 시험 끝나자마자 놀 것 같아서 미리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지 마요. 왜냐하면 내가 그런 마음을 먹으면 그런 시선으로 아이를 봐요. 아이도 알아요. 우리 엄마가 날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러지 말고요. 아이랑 같이 긍정적으로 딸 이번 겨울에 하고 싶은 거 말해봐. 자 1, 2, 3, 4, 5 써보자. 그럼 얘가 막 뭐 하고 싶은 거 얘기할 거예요. 뭐 쇼핑하고 싶다. 어디 놀러 가고 싶다. 친구랑 어디 가고 싶다. 이런 거 말해요. 그런 것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말하는 거는 야 2학년부터 이제 내신 들어가니까 지금 내신 대비 조금씩 하자. 잘 대치동은 하거든요. 내신 대비 오래 합니다. 이건 훈련이기 때문에 첫 시험이에요. 첫 시험 엄청 중요하다. 이미지다.
그래서 놀기도 하고 공부도 하고 병원도 가고 여행도 하고 이런 플랜을 짜셔야지 지금은 기본 마음이 얘가 놀 것 같은데 아니 얘가 뭐 죄인도 아니고 놀면 안 됩니까? 예, 놀고 공부도 잘하고 공부 잘하는 애들은 놀기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는 거예요. 그런 아이를 만드셔야 돼요. 예, 그래서 아이랑 충분히 이야기하세요. 아시겠죠? 네, 박계란 선생님이 아이는 믿는 만큼 잘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또 할 수 있죠. 아니 본인의 아들들이 다 똑똑해서 다 서울대 갔으니까 알아서 하니까 믿지 않겠냐. 뭐 정말 닭이냐 계란이냐의 싸움인데 아니에요. 서울대 가든 어디를 가든 애들 다 장난치고 깨부리고 거짓말하고 엄마 속이고 다 합니다. 근데 그거를 위에서 등대처럼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그 어느 정도 한계를 정해주잖아요, 우리가. 이 선은 넘으면 안 된다. 기생충에서, 영화 기생충에서 나오는 게 제일 중요한 게 선을 넘지 말아잖아요. 인생에서 그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어느 정도까지는 풀어주는 거예요. 근데 선은 넘잖아. 그래서 대치동 아이들의 특징이 마지막은 안 넘어요. 그리고 자기를 지켜요. 막 놀다가도 다시 자리로 돌아옵니다. 이거는 부모가 믿어줘야 돼요. 그리고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긍정적으로 네, 딸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그래요. 예. 혼서님이 저희 집 중1은 시험 끝나고 당일 친구들과 어디 갈지 이미 일정을 정하고 통보했다고. 제 얘기 드릴까요? 저는 아이들이 중학교 들어가면서 시험을 1년에 4번 보잖아요. 그때는 자유학기제 없을 때니까 중간기말 하면요. 한 달 전쯤에 아이랑 의논합니다. 우리 시험 끝나는 그 주에 뭐 할까? 그럼 대부분 딸은 공연을 보러 가자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대학로 가서 공연 많이 봤어요. 아들은 쇼핑을 가자 그랬어요. 그래서 저랑 중학교, 고등학교 6년 동안 매번 시험이 끝나면 그 주에 시험 끝나는 날은 여자애들은 노래방, 남자애들은 PC방이었어요. 그 옛날에도. 풀어줘요. 그렇지만 그 주에 엄마랑 같이 1대1로 가는 거예요. 그거 진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아이들과 모든 얘기를 할 수 있는 힘이에요. 가서 아이 하고 싶은 거 다 해주는 거예요. 공연 보고. 그리고 또 그때는요, 지금처럼 이렇게 파스타가 많을 때도 아니고요. 파스타는 말도 없을 때 한국에서 스파게티라 그랬어요. 그래서 스파게티 먹고 공연 보고 그리고 두타 가서 옷 하나 사주고 그러면 진짜 50만 원 깨졌어요. 그 옛날에도. 진짜 한 2달 학원비 날라가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한 게 돈이 아깝지 않았어요. 왜? 더 열심히 하거든요. 근데 그때 절대 시험 얘기 안 해요. 아이들이 알아요. 내가 애쓴 거를 엄마가 칭찬해 주는구나. 그거 진짜 많이 했어요. 예,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라. 네. 자, 볼까요? 예. GD님이 아이 성향과 강점, 약한 부분을 알고 싶어서 풀 배터리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초1이에요. 조금 더 나중에 할까요? 적기가 언제일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검사 싫어해요. 의미도 없고. 근데 뭐는 있냐면 제가 그래도 엑셀러 검사를 해보라는 거는 7살, 8살 때 해보라는 거는 얘가 타고난 그릇의 크기가 얼마인가는 또 궁금해요. 왜냐면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니까. 애가 물론 공부가 머리가 100은 아니지만 머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능. 되게 중요해요. 근데 지능이 나쁜 애를 노력해서 잘 안 되는 애를 갖다 우리가 욕심을 부리지 말라 그래서 제가 이런 걸 해보라는 거지. 이거 해서 공부를 잘할 수 있다는 카드가 아니에요. 지능은 지능이에요. 지능이 좋아도 공부를 잘해야지 우등생이 되는 거고 지능이 좋은데 공부를 안 하면 얘는 공부 못하는 애가 되는 그게 더 불행해요. 예,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못해. 이게 더 불행해. 제일 불행한 게 뭔지 알아요? 욕심은 많은데 능력이 없어. 이거 진짜 인생의 불행한 거거든요. 노력 안 해요. 그래서 굳이 이럴 필요가 있을까? 이거 할 필요가 있을까? 이거는 그냥 장사다.
지금 우리나라 그 교육업계에서 사교육에서 이 두뇌 관련된 시장이 제일 커요. 여러분 진짜 많이 갖다 바치잖아요. 그런 애들이 공부 잘합니까? 아니에요. 공부해야 돼요. 결국 그런 회사들도 다 뭐예요? 두뇌하고 다 애들 지금 다 온라인 강의 다 깔았잖아요. 그거예요. 이거 해봤자 어차피 공부시켜야 됩니다.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요? 예, 저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요, 관찰해보면 다 보여요, 엄마 눈에는. 아, 얘가 머리가 빠릿빠릿 돌아간다. 아, 얘는 좀 오래 걸리는 애구나. 얘는 어디에 관심이 있다. 아깝지 않아요? 의미가 없는 건데, 적기? 잘 모르겠는데요. 예, 잘 저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주 금요일 위키드 내한 뮤지컬 보라. 코치는 60만 넘게. 아, 제 때가 벌써 몇십 년 전인데 50이니까 지금 60 깨지죠. 이게 그리고 왜냐하면 이런 거 볼 때 자리를 좋은 데서 봐야 돼요. 아니면 유치원 애들하고 봐야 돼. 제가 예전에 롯데 잠실에서 보다가 유치원 애들하고 캐치를 봤어요. 죽을 뻔했잖아요. 아무것도 안 들려. 좋은 데서 봐야 돼요. 제이디님이 열정적인 답변 감사하다고요. 뭐 열정은 모든 답변을 해드리지만 그런 거에 저는 여러분이 현혹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거 안 돼요. 그거 해봤자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제가 재미있게 하는 방법을 연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오래 해야 되니까. 오래. 수정님이 초2 구몬으로 선행을 해서 4학년 과정을 하고 있다. 아무래도 구몬이 연산 위주고 주입시키다 보니 사고력을 요하는 수학 문제를 만나면 힘들어해서 다음 달부터 수학학원을 다니는데 거기도 선행을 하는 학원이거든요. 근데 주변에서 수학을 좀 더 탄탄하게 다지는 게 중요하지 않냐. 예비 초3인데 선행을 너무 하지 말라고 하니 좀 흔들립니다. 뭐 주변의 말은 들을 필요는 없고요. 아직 2학년이니까 그냥 보내보세요. 예. 주변의 말이 뭐가 중요해요. 그분들이 뭘 안다고. 그리고 이런 거는 상담하지 마세요. 그냥 엄마 소신대로. 근데 이런 거는 있겠지. 얘가 4학년이라 그래도 3학년부터 심화가 안 돼 있으면 선행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초1, 초2까지는 그렇다고 치고 3학년부터는 최상위 풀려야 돼요. 예. 그거를 집에서 그럼 백업을 한번 해보세요. 그냥 여기서 4학년인데 5학년, 6학년 하는 건 안 돼요. 그건 밑빠진 독에 물 붓기고 얘가 따라가지도 못할 거예요. 예. 다르다. 그리고 네. 가롱님이 6세 아이 쉬은 CBC나 쇼파울 정도 파닉스 가르쳐도 될까요? 어떤 쌤 원서 읽기 열심히 하다 보면 알게 되니 초고학년까지 안 가르쳐도 된다 이런 말이 있어서요. 근데 여러분 미국에서도 파닉스 가르쳐요. 미국 학교에서도. 예. 그런 말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이게 막 파닉스로만 영어를 하면 문제겠지만 영어책을 읽다가 이 발음 기호는 이렇게 읽는 거야 라고 가르쳐주고 그런 단어만 모아서 하면 훨씬 쉽지 않을까요? 그죠? 예. 우리가 한글을 가르칠 때도 통글씨로도 가르쳤지만 감자하면 감자 그림을 보고 감자랑을 애들이 알잖아요. 이미지로. 그렇지만 감이라는 글자를 만들 때 어떻게 글자를 만드는지 알려주잖아요. 기역에다가 아를 붙여 그러면 가야 받침에 미음을 붙여 감 이렇게 가르쳐주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파닉스가. 예. 파닉스는 계속 배우는 거다. 자, fly to the mom님이, 문이군요. fly to the mom님이. 그렇죠. 엄마한테 날아가면 안 되죠. 예, 달에게 날아간다는 뜻이죠. 사립초 1 합격했어요. 엄마표 영어 예체능만 하고 있는데 3달 딱 배우고 가면 좋을 게 뭐가 있을까요? 그럴 때는 저한테 물어보지 말고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초1에 교육과정이 나와요. 사립초는 나라에서 하는 교육과정 플러스 특색 사업이라 그래서 그 학교에서 개성 있게 만드는 집중적인 수업이 있어요. 두 개가 같이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교육과정과 특색 교육과정을 두 개를 하는 거거든요. 그게 사립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더 많이 받죠. 그럼 얘가 사립초 아이들의 수준이 50% 안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반 이상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엄마표를 영어했으니까 영유에 들어가 밀릴까봐 좀 걱정되고, 얘들 예체는, 사립초 예체는 거의 국대 출신들한테 배우거든요. 과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1학년 때 뭐 배우는지 보세요. 그리고 부족하면 메꾸세요. 코치님의 경험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본받도록 노력해야겠어요. 본받을 건 아니고 그냥 내 아이에 맞게 우리 집 형편에 맞게 지혜롭게 어떻게 할 수 있느냐를 궁리하는 게 더 좋아요. 수정님이 아이는 수학을 좋아하는데 그 이유가 자기가 선행을 이미 해놨으니 학교 수업은 쉽게 느껴지고 자랑하는 걸 좋아해서 그런 것 같거든요. 이대로 선행을 해도 괜찮을까요? 아니 근데 2학년이잖아요. 근데 얘가 4학년을 하는데 구몬으로 했잖아요. 근데 학교 수업도 쉽다니까요.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지금. 학교 수업의 심화가 교재의 심화보다 훨씬 쉬워요. 학교 수업만 심화를 하면 나중에 아이가 수학을 어려워해요. 그래서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랑하는 것도 좋고 다 좋아요. 근데 좀 더 객관적으로. 그럼 제일 좋은 거는 사실은 3학년, 4학년 때부터 경시대에 나가보는 거예요. 경시대에 나가서 30% 안에 드는 방향은 맞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대로 선행이 아니라 심화를 해야 된다는 걸 다시 얘기하는 거야. 3학년부터 심화를 해야 된다. 리윤님이 안녕하세요 대표님, 좋은 말씀 항상 감사해요. 네, 네 감사드립니다. 네. 수정님도 감사드린다고 했고요. 네. SEURRING는 님은 다시 올려볼래요? 질문이 끊겼어요. GS 네 G 실버님인가 보다. 5세부터 폴리 초1까지 5세, 6세, 7세, 8세, 4년 타학원의 이제 어학원 레트를 보면 네 떨어진다고, 인터뷰에서 떨어진다. 폴리에 계속 다니며 쓰기 스피킹은 떨어질까 고민이다. SR은 꾸준히 늘어 5.6점 되지만 시스템에 익숙해버려 숙제도 잘 안 하려고 해요. 곧 초2인데 수학 필즈 소마 다니며 필즈하고 소마를 함께 다녀요. 스트레스 받지 않을 정도면 유지해도 괜찮은지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고민인 거죠 지금? 어학원이 떨어지는 게 고민인가요? 아니면 수학을 다니고 영어는 가볍게 한다는 뜻인가요? 답을 드린다면 폴리는 끊으세요. 이제 너무 지겹고, 또 폴리의 교육 방식과 어학원의 교육 방식이 달라요. 평가 기준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계속 중식만 배웠는데 여기에서는 프랑스 요리 만들어 오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거기 평가에 맞춰야 돼요. 그럼 이 친구가 리딩은 괜찮은데 스피킹 안 되는 거잖아요. 스피킹 라이팅 안 되는 거잖아요. 어학원은 기본적으로 4 skills거든요. 예, 말하고 쓰기 다 해야 돼요. 그거 시키셔야죠. 그렇죠? 그러면 너무 높은 데 가지 말고 얘 수준에 맞는데 가서 영어 어학원에서 기본으로 해놓은 게 있으니까 좀 다져서 밸런스를 맞춰줘야 돼요. 리딩하고 스피킹이 맞춰져야 돼요. 이 막대 그래프가 맞추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1학년이잖아요. 1학년인데 필지도 다니고 소마 다닌다고요? 한 개만 다녀요. 그리고 과학을 하나 더 다니든가. 굳이 뭐 몇 개씩 다닙니까? 플라이 투더무님이 감사합니다. 명쾌하세요. 사립조 교육과정 받는데 수영, 영어, 리딩 하겠습니다. 네, 그러시면 되죠. 항상 평가가 누가 하고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알아야 돼요. 예민해져야 돼요. 이런 부분에서. 그래야지. 아이들이요. 공부 잘하는 애들이 제일 잘하는 게 공부를 열심히 한다가 아니라 시험을 잘 본다예요. 그 시험을 잘 본다의 뜻은 시험 스킬도 있지만 뭐가 중요한지, 뭐가 안 중요한지, 이 평가자가 뭘 원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알기 때문에.
근데 공부를 못하는 애들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공부를 해요. 그게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예, 이 차이가 있다. 여러분들 항상 평가에 쫑긋해라. 자, PIPPI님이 초6 국제학교라 중학교 1학년인데요. 전화기 게임을 너무 봐요. 학교 갔다 오면 1시간 기본으로 보고 공부 1시간 하고 1시간 전화 보기 이래도 될지. 안 되니까 저한테 질문한 거죠. 예. 근데 국제학교를 다니니까 엄마가 컨트롤이 좀 되나요? 예. 얘는 그냥 데이로 다니는 거죠. 기숙이 아니라. 글쎄 어느 학교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제대로 다니려면 영어도 많이 해야 되고 프로젝트 많이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국제학교를 보낸다는 의미는 한국의 교육과정이 아니라 미국식으로 토론 발표형 학생 참여형 수업을 많이 한다는 거야. 바이 잉글리시로. 그러면 저렇게 하루에 몇 시간씩 게임할 시간은 없어요. 잘하는 애들은. 얼마나 세상에 궁금한 게 많아요. 그렇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못하게 할 수는 없지만 얘가 더 재미있는 걸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공부 쪽에서. 진로에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고. 예,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쌍둥이나 각각 필즈 쏘마 다닌다고요? 질문을 정확히 하셔야죠. 한 명은 필즈, 한 명은 쏘마 관계없어요. 예, 그렇게 다녀도 돼요. 예. 너무 맞는 말씀이라고요. 예. 그러니까 요즘에 그 유아들 초등 저 맘들 보면 불나방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나중에 진짜 걱정돼요. 돈 없을 것 같아요. 돈 진짜 많이 들거든요. 아이들 키울 때. 예. 유학 한번 보내면 정말 아파트 하나씩 팔아야 돼요. 예전에 뭐 상아탑이라고 들어보셨죠? 예. 정말 대학을 상아탑이라고 하는데 시골에서는 우골탑이라고 했어요. 우골이 뭐냐면 소를 팔아서 소를 뼈에 묻어서 팔아서 소판 돈으로 교육시킨다는 뜻이잖아요. 지금은 그 정도 많이 듭니다. 돈 제대로 교육시키려면. 유아 때 초등 때 돈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 좀 제발 좀 모아놓을래요. 또 모으라 그랬더니 우리 엄마들이 그렇게 또 주식 코인 이런 걸 너무 많이 하는 거야. 부동산. 저는 그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그게 메인이 되는 인생은 자녀 교육은 안 돼요. 아주 죄송한 말이지만 종일 그 주식판 보고 있고 종일 비트코인 보고 있으면 애 공부 못 시켜요. 그렇다고 또 그분들이 돈을 잘 버냐? 못 벌어요. 이 큰 돈인데 일개 개인이 어떻게 돈을 벌어요? 어려운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너무 과한 특히 막 30대 40대 때 너무 돈을 벌려고 하지 마세요. 저는 복이 그렇게 다 주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아니 어떻게 아이가 잘 자라고 공부도 잘하고 엄마가 재테크도 잘합니까? 저는 그거는 거의 그런 사람 본 적이 없는데요. 예. 그리고 대부분 주식에 몰두한 엄마들은 정말 애들 공부 안 해요. 애들 왔는데 애들 얼굴 볼 시간이 어디 있어요. 밥 차려줄 시간이 없어요. 지금 막 그래프가 왔다 갔다 하는데 다 눈 돌아 있는데 다 투기판에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애를 갖다 키울 수 있어요? 예.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저는 그건 아니다. 오랜만에 라방 들어왔는데 코치님 말씀들이 정말 좋습니다. 아이아이 칸도님이 다 저한테 하는 말씀 같다고. 나영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걱정돼서 그래요. 너무 돈은요 쫓아간다고 버는 건 아니에요. 돈이 들어오게 마음을 먹어야 돼요. 이게 참 중요해요. 민나사님 저도 그 부분이 걱정이라 초3 되는 김에 아이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꼼꼼히 보는 요즘입니다. 주식 비트코인에 신경이 곤두서 뾰족해진다고. 그렇죠. 올라갈 때는 올라간다고 난리. 지금 떨어지니까 떨어진다고 난리. 불행해져 우리가 진짜 그놈의 것 때문에 불행해져. 옛날에는 막 그런 게 너무 어려웠잖아. 막
증권회사도 가야 되고 요즘은 다 핸드폰으로 할 수 있잖아. 그렇죠? 우리가 참 피폐해진다. 피폐해진다. 그렇다고 뭐 돈을 잘 버는 것들도 아니면서 그렇죠? 돈 잘 못 벌잖아요. 자, 또 봅시다. 공부랑 학교 과제 숙제를 잘하고 있는데 쉬는 시간에 다른 걸 하면 좋겠는데 전화기 보는 게 습관처럼 돼 있어요. 아니 그러면 어차피 애가 할 거 다 했잖아요. 아니 그러면 할 거 안 했는데 뭘 더 바래요. 그럼 오히려 엄마가 좋은 영상을 추천해 주세요. 그리고 그 영상을 보고 보고서를 쓰라고 하세요. 활용할 생각을 해요. 얘가 하는 거를 막으려고 하지 말고 얘가 하는 걸 양성화 시키셔야 돼요. 얘가 만일에 축구를 봤다. 아니 게임을 봤다. 그럼 게임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아이한테 그 게임에 대해서 너가 이길 수 있는 방법, 아이템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보고서 한번 써보라 그래요. 자꾸 이게 아카데미가 측면으로 자꾸 확장을 시켜보세요. 무조건 막는다고 애들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비트코인 계좌는 하루에 한 번만 확인하는 걸로 나만 못 벌어서 우울해지고 저도 아들이 적금하라고 했잖아요. 몇백 깨졌더라고요. 근데 그거 저는 그냥 묻어두는 거라서 예. 전 주식을 하니까 너무 마음 편해요. 예. 그런 거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예요. 저는 맨날 강의 자료만 만들고 있잖아요. 예. 근데 그 덕에 내가 여러분에게 모든 질문에 답할 수 있잖아요. 예. 제가 주식하고 비트코인하고 막 부동산을 왔다 갔다 해봐. 이런 라방을 어떻게 합니까? 절대 못 합니다. 절대. 근데 그런 거 하면 애들도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애들 얼굴이 보이겠어요? 예? 돈이 왔다 갔다 하는데. 장민님. 초3 여학 분당 겨울방학에 대치로 이사를 갑니다. 수학은 황소가 세팅됐는데 영어 어학원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분당에 4대 영어 학원 보내고 있고 스피킹 라이팅보다 리딩에서 감점이 큽니다. 알고 보니 유명 어학원이 주니어 토플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되는 것 같습니다. 아이는 국제 라인이 아니고 수능치 라인인데 과외부자 주니어 토플 준비시키는 게 맞는 건지. 네. 주니어 토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어학원에 가려고 한다면 어학원에서 평가하는 거 하는 게 맞고요. 주니어 토플은 다른 건 아니고 그냥 포스키에서 하는 거예요. 대치동이 영어가 분당보다 훨씬 높거든요. 수준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실 때 이렇게 높은 학원 안 보내도 돼요. 예. 그렇지 않을까요? 이게 의미 없다는 생각하면 학원을 낮춰도 됩니다. 그 좋은 학원은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그리고 황소 같은 경우는 뭐 요즘에 워낙 황소가 말이 많은데 초창기 황소랑 지금 일단 모집 인원이 많은 황소랑은 조금 퀄리티가 좀 다르지 않을까요? 예,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분당에서 하는 걸 그대로 대치해 오면 안 될 거야. 그리고 의미도 없어요. 여기 오면 여기에 맞춰 해라. 그리고 내가 그 학원을 보내고 싶다. 그 목적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죠. 지금 알려있잖아, 팁이. 예. 보통 토플 프라이머리나 주니어 토플로 하거든요. 왜냐면 이거는 공인대 시험이니까. 이거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거기 가려면 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JY님이, 코칭 적정 교육비가 얼마 정도일까요? 초3, 초1인데 교육비가 280 정도 씁니다. 첫째는 예체능 수영 빼고 다 끊고, 청담 영어 필지 교과 수학 네 국영수로 다니고 있는데 적정 교육비가 어디 있어요? 집에 따라 다르지. 그렇죠? 제가 20년 전에 아이를 키울 때도 대충해서 아이 키우면 한 아이당 평달 150 방학 100 평달 100 방학 150였어요. 과외 많이 안 해도 학원 많이 안 다녀도 그때는 물론 과목당 20만 원 17만 원 이랬으니까 근데 좀 둘에 280이면 한 달에 140이잖아요. 대치동 기준은 많은 건 아니에요. 예. 근데 이거는 자기 집안에 따라 다른 거기 때문에 적정이 어디 있습니까? 예, 그렇죠? 이거는 본인의 전체 금액에서 생활비에서 몇 퍼센트를 쓸 거 아니야 정하셔야 돼요. 예, 그게 더 맞죠? 미연쌤 들어오셨네요. 예, 김 기자가 간다. 내일 우리 촬영 있죠? 네. 러브선물은 정말 대단하셔요. 뭐가 정말 대단하죠? 예. 방법이요? 네.
제가 이제 운동을 가야 돼서 한 번만 더 할게요. 여기 지금 주신 분까지만 제가 답을 드릴게요. KJY님이 초일 여하, 영어는 영유 3년 졸업하고 트윙클 다니고 있어요. 수학은 CMS. 집에서 저와 2학년 2학기 최상위. 궁금한 점이 3학년부터 교과 수학을 보내야 할까요? 제가 해주는 게 부족할 것 같아서. 답을 본인이 알잖아요. 본인이 부족하다고 느끼잖아요. 그럼 다니면 되죠. 그렇죠? 다니는 게 더 맞다. 예. 근데 이제 만일에 트윙클이 너무 빡세다. 근데 수학까지 빡세면 힘들 수 있어요. 항상 강약을 하셔야 돼요. 이번 학기는 내가 수학을 1번으로 하겠다 하면 수학에 비중을 많이 두고 그 다음 학기 내가 영어를 1번으로 하겠다 이런 마음속에 1번이 있어야 돼요. 다 강강강을 하면 애들 다 번아웃 옵니다. 안 돼요. 돈 아깝게 돼요. 항상 바란스를 맞춰라. 네, SAURIS님이 네, 미래 7세 남아 절충령 영유 2년차 네, SR 3.5 초1에는 현재 다니는 영유 앱스토를 보내고 아소비 공부방 다니고 있는 거 계속 보내는 정도로만 하려는데 주변에서 3.5면 폴리 같은 것을 옮기라고 하는데 학습식으로 옮기고 수학도 학원으로 가야 될까요? 일단 내가 아소비 공부방을 모르고요. 절충령 영유가 2년 차잖아요. 그러면 저라면 그냥 영유 F부터 1년 더 보냅니다. 예. 더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 시키고 폴리는 뭐 2학년 때 가도 되고 3학년 때 가도 되니까 지금 시스템에서 1년 더 해라 라는 거 하나. 그리고 뭐요? 수학도 학원으로 가야 될까요? 초1 때 사고력 수학이랑 같이 있는 거 하면 좋죠. 뭐 CMS도 좋고요. 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 정민이 코치님 고민 때문에 잠도 안 오고 우울했어요. 장민이 고민이 뭐였지? 장민이 고민이 뭐였어? 이거 대치로 이사 가는 거. 예. 장민님 그 3학년으로 오잖아요. 샤론 코치 클래스에서 초등고 클래스 B 있거든요. 과목 학습법. 예, 그거 들으세요. 대치 오면 들으시면 좋을 거예요. 공부를 꼭 해라. 쿨하게 말씀해 주시니 너무 편해집니다. 마음이. 아이랑 또 다른 도전. 네, 공부하시고 그 과목 학습법대로 공부하면 대치해서 성공할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사 오죠. 대치동에 수학작가 학원 있어요. 윤기은 선생님. 거기 찾아봐서 거기 가서 레트해 보셔도 돼요. 예. 그래서 수학 잡으시면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아니면 윤기은 쌤의 초등 교과 수학이라는 강의도 있거든요. 온라인에. 예, 샤론 코치 클래스에 그거 강의 들으셔도 되고요. 예. 공부하셔요. 걱정하지 말고. 근데 분당하고 다르다. 그냥 인정해버려. 분당에서 내가 뭘 했는데 이걸 잊어버려. YJ 코치는 대전 엄마예요. 3학년 6세 교육시키려고 서울 가자는데요. 대치 반포 고민되는데 대치로 가는 게 맞을까요? 아이들이 꽤 공부를 하는 편이에요. 대치동 오려면 일단은 대전하고 집값, 그리고 대치동에 집을 얻는 거, 이런 거 좀 다르고요. 또 지역도 중요해요. 예, 뭐, 대치초를 보내려고 우선미 라인을 탈 거냐, 대도를 가려고 도을 엑슬 라인 탈 거냐, 다르죠. 예, 그리고 뭐, 학교가 얘는 초등이 많으니까. 예. 그 다음에 뭐, 대연을 가기 위해서 현대 아파트를 할 거냐, 구마을로 갈 거냐, 다 달라요. 지역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반포보단 전 대치. 근데 또, 이게 뭐, 매입이냐, 세냐, 또 다르지 또. 매매냐, 임대냐, 또 다르고. 또 투자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다 다르죠. 이거는 많이 고민하세요. 예. 3학년이죠. 예. 그거는 뭐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온라인에 짧게 말하기는 좀 어렵다. 그렇지 않을까요? 예. 그쵸? 근데 뭐 경제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뭐 모든 걸 다 오케이라고 생각한다면 반포에 와도 대치로 학원에 와야 돼요. 그거는 분명한 사실이다. 예. 이해되죠? KJ님이 코치님 강약 조주세가 1학년 때 비중을 뒀던 부분을 너무 정확히 말씀해 주시네요. 본인이 이렇게 하셨다고요? 네. 중요하죠? 네. 고민이 줄었어야 됐네요. 자,
여기까지 합시다. 오늘도 또 길게 했네요, 우리가. 그렇죠. 예, 항상 그 라이브 Q&A는 시작을 녹록하게 막 살랑살랑 막 낙엽 이야기했다가 마지막에는 이렇게 열과성을 다해서 여러분의 아이들 학원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 하트 한번 올려보실래요? 예, 오늘 어떻게 즐거우셨나요, 여러분들? 행복하셨나요? 네. 참 이게 우리가 사는 모습이 똑같고요. 저도 아직 학부모잖아요. 예, 학부모가 되니까 계속 이런 데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예, 네, 운동이요. 네, 오늘도 가서 좌우 바란스 맞추고 오겠습니다. 근육은 생전 안 늘어요. 근데 뭐, 그게 또, 중요한 거니까, 네. 자, 여기까지 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